제도를 전으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욕먹고 이중과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설령 배당 투자를 하시더라도 굳이 손절을 하시면서 해외로 직접 투자를 하러 가실 필요가 없다. 반갑습니다. 라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때 신문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금 우대 한도도 그렇게 축소를 시키더니 이제서는 결세계좌도 혜택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에 배당 관련된 세액 축소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든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분들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워낙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다 보니까 아마 연금저축펀드를 좀 많이 가입하셨던 것 같은데 세액공제 조치가 조금 변경되면서 배당금 지급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아예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우리한테 배당을 준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절세계좌에서 과세 이연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기존에는 미국 기업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이제 배당소득세 15%를 부과를 하면요. 이 펀드가 ETF잖아요. 이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이제 15% 원천징수 받은 현지 세금을 선환급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15%를 다시 채워서 이제 고객들한테 분배금을 주면 이 투자자분들은 이걸 절세계좌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ISA 계좌는 뭐 9.9% 분리과세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연금계좌에 하셨던 분들은 연금소득세 3.3이나 5.5%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려고 계획을 하셨던 건데 이게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이제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를 해버리면 자산운용사에서 분배금에다 뭐 채워줄 게 없는 거죠. 그냥 세금 15% 떼고 바로 투자자한테 입금이 되는 거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연금저축펀드에 이렇게 알림이 가잖아요. 배당이 나오면. 그걸 보셨던 분들이 뭐야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셨던 거라고 해요. 국내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33%, 해외 투자형 ETF가 31%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ISA에다가 국내 주식을 넣었다라는 거는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ISA 계좌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형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가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 한국판 휴드라고 불리우는 솔미당, 타미당, 에미당, 코미당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주로 많이들 투자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소득세를 아예 떼버리고 그냥 줘버리니까 과세 이연 효과도 없고 그리고 복리 효과도 사라져 버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이거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했나? 저도 알아봤더니 21년도부터 이제 확정이 됐던 거래요. 이제 이거의 시행이 조금씩 미뤄지다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데 이제서야 정부 대책 논의 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부가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세 공제율 만든다 이렇게 기사가 또 있습니다. 자, 기사를 클릭해봤더니요. 뭐 요 앞에 거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진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에 따라서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연금 계좌는 계좌를 깨면 내가 여태까지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는 것만이면 다행이에요. 잘못하다 기타 소득세 내다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냈던 세액공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렇게 토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분배금의 과세 이연 효과였거든요. 그리고 이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나중에 수익을 봤을 때 이거를 적은 세율로 저율 과세를 할 수 있는 연금계좌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거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뭐 ISA 계좌도 뭐 비슷하게 문제가 있지만 상반기 중에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뭐 업계와 기재부가 만들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판 휴드, 아까 얘기했던 뭐 타미당, 코미당, 에미당, 뭐 솔미당 이런 것들 특히 이 한국판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좀 충격적인 건 다만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저율로 과세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지나치게 난해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액 공제를 만들 건데요? 기존의 과세 이연 효과로 또 복리 효과를 일으킨 거를 다 빼줄 수 있어요? 나라에서? 못 빼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못 만들어요 생각보다. 이걸 제도를 전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욕먹고 이중과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저 찬반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이게 2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걸. 저희도 농협에서 세금우대 없어진다 그럴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고객님도 이탈하지 않게끔 잘 좀 안내해달라고 이런 문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난리 날 거 알고 있었고 증권업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21년도면 어쩔 때요, 전 정부잖아요. 정권이 틀렸을 때죠. 이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전 정부 책임을 아마 몰아갔다가 민주당 쪽의 여론이 악화되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짠 하고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원상태로 원위치 아니면 해결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스토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계시잖아요. 지금 용산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위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굳이 바꿀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게 된 거예요. 피해는 그냥 정치인들 서로 이권 싸움 때문에 피해는 그냥 국민들이 보게 생긴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만 이번 개편에도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 분리과세는 종전대로 적용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은행에 있으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신경 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ISA나 뭐 연금저축에 넣어도 금융과세는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혜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저율과세와 과세 이연 혜택은 존재한다, 이렇게 써있죠.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배당 투자와는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저처럼 미국지수 레버리지 ETF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뭐 이 기사가 나오면서 다 해외로 떠난다, 뭐 해외에 직접 투자하겠다 이러시지만, 해외에 가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배당에 대해서 15% 배당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ISA 계좌를 가지고 해외지수 ETF를 투자하면 매매 차익 가지고 저율과세 9.9% 분리과세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절대 혜택이 변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과세 이연 효과가 나고 복리가 붙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배당 투자가 짱이야, 아니면 여기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해외 지수 투자하는 게 짱이야, 매매 차익 보는 게 짱이야, 뭐 이렇게 서로 막 다툼하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젠 정리가 된 거죠. 이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많이 놀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시켜준다잖아요. 계속 그냥 혜택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저처럼 매주마다 레버리지 ETF랑 현금을 일정 비율 가지고 비율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판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절세 계좌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나도 어디서 팔아도 세금을 다 온전히 안 받고 9.9%만 받겠다. 이게 이번에 골자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이번에 조금 머리가 아프게 되신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매매 차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계속 하시던 대로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 설령 배당 투자를 계속 하시던 분이더라도 배당 투자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정부가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정권 때 이거는 개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머리 아픈 것들을 그대로 다 소급 적용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계속 나라에서는 세금을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하고 정치적인 서로 셈법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배당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냥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그냥 한 배짜리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하면서 그냥 매매 차익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문을 점심시간에 읽다가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보시면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투자하시는 대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설령 배당 투자를 하시더라도 굳이 손절을 하시면서 해외로 직접 투자를 하러 가실 필요가 없다. 거기 가면 세금 더 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